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르려고 한다면, 임금까지도 당신의 조언을 구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작은 성공에도 교만해지고, 약간의 칭찬에도 우쭐해지고, 조금의 권력에도 거만해집니다. 내가 대단한가 보다, 나는 특별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500년 전 조선시대의 최고의 학자이자 성인으로 추앙받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성인이다, 현인이다라고 떠받들어도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이름에 이미 겸손의 의미를 담아놓았다는 점입니다. 이황. 그의 본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퇴계 이황이라고 불렀어요. 퇴계는 그의 호인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퇴계, 한자로 풀이하면 물러난 계곡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신을 낮추고 물러서는 곳. 그것이 바로 퇴계라는 이름의 의미였어요. 왜 그는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34살의 과거의 급제에서 관직에 나아갈 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했어요. 이제 출세가도를 달리겠구나. 하지만 이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지위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에게 퇴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러서는 사람이다.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사람이다. 계곡의 물처럼 항상 낮은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이것이 퇴계라는 이름에 담긴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 다짐을 평생 지켰어요. 70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성품이나 타고난 기질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황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고 인정받으면 우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겸손을 지키는 3가지 마음 습관이었어요. 습관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었죠. 매일매일 실천하고 연습해서 몸에 밴 습관. 그 습관이 이황을 평생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이것만 익히시면 여러분도 성공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은 더 중요해집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아는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황이 6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미 조선 최고의 학자로 명성이 자자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찾아왔고 임금도 여러 번 중요한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명종이 신하들 앞에서 이황을 극찬했습니다. 이황은 우리 시대의 성인이다. 그의 학식과 덕행은 고금에 비할 데가 없다. 이 소식이 이황에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대감님, 임금께서 성인이라고 칭찬하셨답니다. 하지만 이황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성인이라니 과분한 말씀이다. 나는 그저 배우는 학생일 뿐이다. 임금께서 나를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 걱정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임금께서 인정하신 것인데요. 이황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칭찬은 독과 같다. 달콤하지만 중독되면 사람을 망친다. 내가 성인이라는 말을 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성인이 아닌데 그렇게 불리면 그것은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이황은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신은 성인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과분한 칭찬은 신에게 부담이 되고 후학들에게도 잘못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디 그런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명종은 놀랐습니다.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이황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오히려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이황이 지은 책들이 중국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중국의 학자들이 이황의 저작을 읽고 감탄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조선에 대학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명성이 중국까지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담담했어요. 중국 학자들이 나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내 책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들이 칭찬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그러워서다. 제자가 선생님은 왜 항상 자신을 낮추십니까라고 묻자 이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정말로 부족하다. 배울 것이 아직도 산더미같이 많다. 사람들의 칭찬이 나를 실제보다 높게 만드는 것을 경계하는 것뿐이다. 선조가 즉위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임금은 이황을 깊이 존경했어요. 여러 번 불렀고 대제학이나 우의정 같은 높은 벼슬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계속 사양했습니다. 신은 이미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는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선조가 경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의 지혜는 보잘것없습니다. 신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등용하시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겸손한 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가식일까? 하지만 이황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이황은 혼자 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몰래 지켜봤는데 칭찬을 듣지 않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자 하나가 스승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이황의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자에게 가르친 내용 중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내일 꼭 바로잡아야겠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제자는 감동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스승의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을 보았거든요. 이황의 첫 번째 겸손 습관은 공을 남에게 돌리기였습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강조했어요.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으로 개편한 것은 이황의 큰 업적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고 이후 서원 교육의 모범이 되었어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황은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주세붕 선생께서 처음 시작하신 일입니다. 나는 그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 유림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임금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황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그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학문적 업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황은 많은 책을 저술했고 성리학을 크게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자신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공자와 맹자, 주자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들께서 가르쳐 주셨고 동료 학자들과 토론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의 독창적인 견해가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황은 손사래를 쳤어요. 독창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조금 다르게 설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창의성이 아니라 선배 학자들의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황의 이런 태도는 제자들을 양성할 때도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훌륭한 업적을 내면 크게 칭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 나는 그저 옆에서 조금 도와줬을 뿐이다. 반대로 제자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다. 더 잘 설명해야 했는데.
제자들은 이런 스승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겸손하시다니. 한 번은 조정에서 중요한 정책이 통과되었는데 이황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황 대감의 공로입니다라고 하자 이황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신하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한 결과입니다. 임금께서 현명하게 결정하셨고요. 나는 작은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황의 상소문이 결정적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모든 성과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겸손이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을 독차지하려는 사람은 결국 외롭게 된다. 사람들이 멀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을 나누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게 된다. 겸손은 혼자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을 만든다. 이황 자신이 그것을 실천했고 그 결과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황 때문이 아니라 이황과 함께 일하고 싶어 했어요. 이황의 두 번째 겸손 습관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나이가 들고 명성이 높아져도 여전히 자신을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황이 65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젊은 학자 한 명이 이황을 찾아왔어요. 그는 아주 어려운 철학 문제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학자들 같으면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라며 무시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황은 달랐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자네 견해가 흥미롭군.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게나. 젊은 학자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이황은 끝까지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가 있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고맙네.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웠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65살의 대학자가 20대 청년에게 배웠다고 말하다니. 하지만 이황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진리는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옳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황은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수십 번 읽은 책도 다시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제자가 선생님은 그 책을 다 외우실 텐데 왜 또 읽으십니까라고 묻자 이황은 답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 10년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을 때 이해가 다르다. 그것이 배움의 즐거움이다. 이황은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자신이 예전에 썼던 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10년 전에 쓴 글을 보니 오류가 있구나.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했지만 지금 보니 틀렸다. 제자들이 그 정도는 작은 실수 아닙니까? 라고 하자 이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바로 잡아야 한다. 내가 틀렸다면 인정하는 것이 학자의 도리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그 글을 수정해서 다시 출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했어요. 이황은 심지어 아랫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했습니다. 농부와 이야기하면서 농사에 대해 배웠고 장인과 이야기하면서 기술에 대해 배웠어요. 어느 날 나이 많은 농부가 이황에게 농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양반들 같으면 천한 일을 내가 알아서 뭐하나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황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확이 더 많아진다고요? 흥미롭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황의 진심을 느끼고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황은 메모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농사에 대해 알아서 무엇 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황은 답했습니다. 모든 지식은 소중하다.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일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농부의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무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 겸손은 배움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황의 세 번째 겸손 습관은 자연 앞에서 자신을 비우기였습니다. 그는 자주 자연 속에 머물면서 자신의 자금을 깨달았어요. 도산서당을 지은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낙동강이 흐르는 조용한 곳에 작은 서당을 지었어요. 화려하지 않고 소박했습니다. 그곳에서 이황은 자연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강물을 바라봤어요. 끊임없이 흐르는 물을 보면서 이황은 깨달았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높은 곳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겸손의 지혜가 여기에 있구나. 저녁에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자신의 자금을 느꼈어요. 이 우주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내가 아는 것은 얼마나 적은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는가. 산을 보면서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높은 산도 결국 낮은 계곡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나무들도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위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황은 이런 자연의 가르침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도산 12곡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중에는 겸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청산과 유수, 즉 푸른 산과 흐르는 물을 보며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는 내용입니다. 이황은 자연에서 겸손을 배웠어요. 제자들이 도산서당에 오면 이황은 함께 자연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책만 읽지 말고 자연도 읽어라.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겸손, 인내, 조화. 모든 덕목을 자연에서 배울 수 있다. 어느 날 큰 비가 온 후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이황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물을 보라. 지금은 높이 차올랐지만 곧 낮아질 것이다. 자연은 항상 균형을 찾는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높아졌을 때 겸손해야 오래간다. 가을에 낙엽이 지면 이황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뭇잎을 보라. 봄에 돋아나고 여름에 무성하다가 가을에 떨어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 성장하고 한창 때 활동하다가 늙으면 물러난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겸손이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을 보라. 조용히 내려앉아 모든 것을 덮는다. 더러운 것도 깨끗해 보이게 만든다. 겸손한 마음도 그렇다.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황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자연이 높은 곳을 추구하지 않듯이 자신도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자연을 그렇게 자주 보십니까? 이황은 답했습니다. 자연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다.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높은 대우를 받으면 자신이 대단한 줄 착각한다. 하지만 자연 앞에 서면 겸손해진다. 이황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도시에만 머물지 말고 자연 속에도 가라. 사람들의 칭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자연의 소리도 들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이황이 자연에서 배운 겸손의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첫째,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라. 둘째, 산처럼 묵묵히 서 있으라. 셋째,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라. 넷째, 별처럼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라.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고 이황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황의 겸손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인간관계의 평화였어요. 이황 주변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파벌 싸움으로 피비린내가 났어요.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도 또 갈라지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황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모든 파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이황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군요라고 인정했습니다. 동인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이가 이황과 학문적으로 견해가 달랐습니다. 다른 학자들 같으면 논쟁이 감정 싸움으로 번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황은 달랐습니다. 율곡이 이의 견해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 추구하는 진리는 같습니다. 이도 이황의 겸손에 감동했습니다. 서로 존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황의 제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다른 스승들의 문화에서는 제자들끼리 서열 다툼을 하거나 스승의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했어요. 하지만 이황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돕고 협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승인 이황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황은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똑똑한 제자나 둔한 제자나 똑같이 대했습니다. 부자 집 자식이나 가난한 집 자식이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거나 덜 좋아할 이유가 없다. 제자들은 이런 스승을 보며 배웠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존중해야겠다. 그래서 이황의 문화는 화목했어요. 이황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비록 대학자였지만 이웃 농부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 농부가 농사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황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농부가 대감님 같은 분이 저를 도와주시다니라고 하자 이황은 답했습니다. 나도 이 마을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돕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황의 겸손은 심지어 적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황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그를 만나면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겸손한 사람을 미워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한 번은 이황을 비판하던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이황의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죠. 그는 이황과 논쟁하려고 왔어요. 하지만 이황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대접하고 공손하게 그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 생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 관리는 당황했습니다. 싸움을 각오하고 왔는데 상대방이 겸손하게 나오니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황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겸손은 인간관계의 윤활유다.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평화가 있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게 만들 수는 있다. 그 비결이 겸손이다. 이황이 70살 가까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가장 강조한 것은 겸손이었어요.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겸손이다. 내가 평생 지키려고 노력한 것도 겸손이고 너희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것도 겸손이다. 제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황은 계속 말했어요. 겸손은 모든 덕의 기초다. 겸손이 없으면 다른 덕목들도 의미가 없다. 지혜도 교만하면 해가 되고 용기도 교만하면 폭력이 되고 정의도 교만하면 독선이 된다. 이황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교만했다. 조금 알게 되니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고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제자들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황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3가지 습관을 말했습니다. 첫째, 공을 남에게 돌려라. 너희가 이룬 것은 너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부모님, 스승, 친구, 동료,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그것을 잊지 마라. 둘째,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높아져도 명성이 생겨도 여전히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셋째, 자연 앞에서 자신을 비워라. 자주 자연 속에 가라. 산을 보고, 물을 보고, 하늘을 보라.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황은 또한 겸손의 가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겸손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많은 적을 만들지만 겸손한 사람은 많은 친구를 만든다. 교만한 사람은 실패하면 일어나기 어렵지만 겸손한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제자 하나가 하지만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약한 사람은 허세를 부려야 하지만 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황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물을 보라. 부드럽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바위도 뚫는다. 나무를 보라. 바람 앞에서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겸손도 그렇다. 부드럽지만 강하다.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겸손을 평생 보아왔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싶을 것이고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내 말을 기억하라. 겸손은 덕의 시작이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570년 12월 이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9살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전국의 유림들이 애도했고 임금도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이황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 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심지어 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존경하던 사람들까지. 사람들은 이황을 회상했습니다. 정말 겸손한 분이셨다.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온 평가였어요. 학식이 깊었다, 덕행이 높았다는 말도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이황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도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황의 겸손은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황의 겸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황의 3가지 겸손 습관이었습니다. 첫째, 공을 남에게 돌리기. 여러분이 이룬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스승, 동료, 친구,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둘째,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 나이가 들어도 성공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항상 학생의 마음으로 사세요. 셋째, 자연 앞에서 자신을 비우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자연 속에 가보세요.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분들일수록 겸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뤘는데 왜 겸손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황의 삶을 보세요.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였고 임금도 인정한 성인이었어요. 하지만 평생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 덕분에 500년이 지난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이황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겸손은 덕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황이 평생 강조한 메시지예요. 겸손이 없으면 다른 모든 덕목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도, 용기도, 정의도 겸손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황의 3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성공했을 때
공을 남에게 돌려보세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될 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해보세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만해지고 싶을 때 자연 속으로 가보세요. 산을 오르거나 바다를 보거나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낮아집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많은 친구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지만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많이 배웁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상황에서 배울 수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성장이 멈추지만 겸손한 사람은 평생 성장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은 존경받는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퇴계 이황. 그의 이름 자체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러선 계곡. 높은 곳을 추구하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황이 평생 추구한 삶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해도 겸손하고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낮은 곳에 있는 삶. 공을 남에게 돌리고 항상 배우고 자연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삶. 그것이 바로 이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겸손. 모든 덕의 시작이자 끝.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공을 남에게 돌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자연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이황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겸손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이익입니다. 겸손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황이 500년 전에 증명했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